문제는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나만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가치를 매기니까 필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돈으로 흥정을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들도 있죠. 혹시 어떤 나만의 어떤 뭐 흥정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어떤 거래에 있어서 나는 요런 또 나만의 또 그런 기술이 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 인생에서 계약서를 처음 썼던 나이는 사실 미성년자였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처음으로 계약을 하기 시작했던 거는 20대 후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무섭고 돈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 이랬는데 그때 지인분이 이제 흥정의 기술이라고 알려주셨던 게 이제 원하는 것보다 무조건 더 높게 불러서 네, 그쪽에서 뭐라고 피드백이 오면 약간 쿨한 척, 양보하는 척하면서 성사를 시켜라. 이런 조언을 좀 받았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쪽에 그 심리학에서 그 유명한 그 앵커링 단내림 효과. 임의의 숫자라도 사람들이 잘 못 도망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왜 그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인 로버트 치알디는 자기가 직접 본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데 5만 달러짜리 계약을 수주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달러짜리 실내 공사, 인테리어 공사. 그러면은 5만 달러짜리 계약을 따러 가는 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은 4만 8천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4만 5천엔 해드릴 수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한 거예요. 아유, 이게 뭐 50만 달러짜리 계약도 아닌데요. 네, 편하게 말씀하시죠. 5만 달러를 50만 달러로 실수로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인테리어를 발주해 주시는 그 상대방, 그 고객사죠. 8만 불에 합시다. 50만 불부터 이게 오는 바람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계약을 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양심적인 회사가 최소한의 이윤만을 덧붙여서 판매하다가 오히려 반대로 곤경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백화점이 우리는 굉장히 최저가 가격으로 낮은 이윤만 남기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 15개월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처음에 한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디스카운트 50%. 이렇게 해서 5만 원이라는 느낌이 있으면 좀 기분이 좀 많이 좀 할인됐어 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냥 5만 2천 원. 뭐 5만 원 이러니까 사람들은 그 다음에 조금만 높여도 짜증이 나고 막 당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오히려 뭐야 당신들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거를 딱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적이지만 순진한 전략을 추진한 CEO가 바로 해고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어떤 가격을 얘기하느냐에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요 집이 있습니다. 요 집이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 단독주택을 판매하셔야 돼요. 주변 시세를 고려했을 때 한 10억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 계신 분들께 얼마를 먼저 제시하시겠습니까? 얼마를 먼저 제시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앵커링 효과를 좀 봐야 되니까 10억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한 10억 한 3천? 10억 3천? 네. 그렇죠. 10억 3천. 네. 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윤소희님. 만약에 고객 입장이시라면 이 10억 3천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거기 사시겠습니까? 10억 한 3천? 아니요, 저는 흥정을 할 것 같아요. 그냥 보통 받고 싶은 금액보다 높게 부르니까. 그렇죠. 저도 한 9억 뭐 8천? 8천, 뭐 7천, 8천, 9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는데 김상중님께서 말씀하신 가격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바로 대부분의 분들이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뭐냐? 네, 이 가격은 10억 2,730만 원입니다. 네, 10억 2,730만 원이니까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나 이런 김상중님 같은 그런 목소리로 10억, 한번 해주세요. 10억 2,730만 원이라고.
10억 3,250만 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설득력 있어.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발표할 때 소수점 절대로 까먹지 말고 붙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효과는 74%가 향상됐습니다. 이러지 말고 74.67% 향상됐다고. 예. 이제 이런 것도 바로 뭐냐? 사람들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수록 무언가 거기가 의미가 있겠다는 거죠. 손질 비용, 관리 비용 이런 거. 예. 그럼 이제 뭡니까? 앵커링의 이제 구체적 숫자죠. 하나, 여기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유리해지죠. 세 번째, 왜냐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 10억 3,730만 원에 그게 왜냐하면 말이죠. 여기까지 붙으면 이제 상대방이 내 얘기를 하기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중에 정말 전설적인 분이 한 분 계시죠. 시간 거꾸로 되돌리기 연구에 최근에 나왔던 늙는다는 착각의 저자 앨런 랭어 교수. 이 앨런 랭어 교수가 정말 재밌는 실험을 또 하나 한 적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복사를 이제 하려고 기다립니다. 이제 뭐 어디 줄 서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기다리는데 누군가가 먼저 가서 자기가 먼저 좀 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I'm sorry 해놓고 실례합니다 해놓고 제가 5장만 복사하려고 하는데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 먼저 하세요. 이게 얼마나 양보를 하냐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이제 평균적으로 얼마나 해주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죠. 60%의 정도 사람들이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94%까지 올라가요. 제가 복사기를 먼저 써도 될까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왜냐하면 급한 일이 생겨서요. 네. 그러면 94%가 오케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다지 뭐 대단한 이유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because 왜냐하면이 붙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뭡니까?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진짜 웃긴 건 제가 복사기를 먼저 써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복사기를 지금 해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거죠. 93%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만 들었어. 그래서 실제로 안구 운동 추적 장치로 실제로 사람들이 문장을 읽을 때 뭘 주로 보느냐 봤더니 실제로 영어에서는 because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확인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꼭 붙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10억을 받고 싶다면 10억 2천을 부르는 건 앵커링, 10억 2,730만 원 이러면은 더 구체적인 숫자 왜냐하면까지 붙으면 이제 대부분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말을 더 금전적 거래에 있을 때 더 잘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유명 경제 주간지 회사에서 정기 구독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정기 구독자를 모집하는데 온라인판만 구독을 하면 $59 내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이제 인쇄물로 보시면 $125. 그런데 온라인판과 오프라인 인쇄물을 같이 구독하시면 $125. 설마니 여기서 B를 선택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죠? 네. 아마도 A 선택하시거나 C 선택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갔을 겁니다. 재밌는 건 이 연구를 MIT라는 세계 최고 명문의 대학생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친구들도 바보는 아니니까 B를 선택한, 가운데 옵션을 선택한 사람들은 없죠. 16%가 A, 84%가 C, 세 번째. 네. 근데 아무도 선택 안 할 이 B라는 선택지를 근데 왜 만들어 놓은 걸까요? 네. 그래서 선택지를 없애봅니다. 재밌네. 네. 이 두 가지 선택지만 놓고 보면 사람들이 과연 세 가지 놓고 봤을 때처럼 16, 84로 나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만 놓고 보면 A 선택을 한 사람들이 68%, 그리고 C는 32%. 우와.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C가 좋지만 A로 가려는 사람들을 C로 가기 위해서 미끼가 중간에 마중물 같은 게 필요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A와 C만 있으면 대부분 저렴한 걸 선택을 하니까요. 그래서 의미 없어 보이고 심지어 열등하기까지만 한 이런 B를 집어넣으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이 미끼에 당했던 경우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 질문 있는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어플들 중에 2만 원이나 3만 원 이상 사면 무료 배송이라고 하는데 꼭 5만 원 이상 사면은 5천 원 쿠폰, 7천 원 쿠폰 이런 걸 줘요. 그럼 꾸역꾸역 사서 꼭 5만 원을 채우거든요. 그런 것도 미끼인가요? 당연히 믿기죠. 대부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살 거를 미리 정해놓고 적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쇼핑에 할 리스트를 적어놓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들어간 분과 이걸 적지 않고 손에 적어놓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은 확연히 밀리는 것에 차이가 나요. 네, 차이가 나요. 더 중요한 건 심지어 이런 연구도 있어요. 좀 두꺼운 종이에 적어야 돼. 네. 그럼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 종이잖아. 네, 네, 네. 이런 것에도 영향을 받아요, 사람들이. 네. 실제로 어떤 분의 인사서류를 딱 그 검토를 하는데 인사서류를 막 적으면 비닐폴더 팔락거리는 거 이런 데다 올려놓고 본 사람과 무거운 나무판 위에 올려놓고 본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분들이 참 신중한 사람이구나. 무게감이 있는데 느끼는 건 지 손이 무게를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결심을 하면 적어서 지갑에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내가 살 거를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좀 가벼운 종이에 적는 게 아니라 진짜 빳빳한 종이에 딱 해가지고 심지어 가슴에 품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신중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물질처럼 정해버리시는 거죠. 게다가 또 무료 체험도 얼마나 많이 그쵸? 누구나 30일 사용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포기하세요. 이런 거. 막 구독권 무료 체험 행사 정말 많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보면 심리학에서 그 유명한 소유욕과 보유욕과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머그컵 하나씩 5,000원짜리 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5,000원짜리 초콜릿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유 초콜릿이 더 나아 보이는데 근데 초콜릿 받은 분들은 머그컵이 나아 보이는데 처음엔 이래요. 거의 90% 바꿔달라 그러세요. 근데 제가 1시간 이내로 강의가 끝나니까 그거 끝나면 바꿔드릴게요. 희망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1시간 정도 강의를 합니다. 강의 시작할 때 제가 머그컵 초콜릿 이렇게 드릴 때는 거의 90% 바꾸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지만 1시간 정도 있다가 제가 바꾸고 싶으면 바꾸시라고 하면 대략 20% 이하로 줄어듭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1시간 동안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치가 증가한 거예요. 가치가 증가한 거예요. 나한테 있으면 이제 그게 또 떠나는 게 더 속상하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여기에 이제 만지기 시작하면 이제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이제 연이 닿았거든. 연이 닿았거든. 그래서 실제로요, 굉장히 많은 그 능숙한 판매원들은 어떻게든 입어보게 하고 어떻게든 만지게 해요. 만지면, 만지면. 터치가 그만큼 사람한테 중요하거든요. 큰 돈을 벌었다 치자고요. 설사 복권에 당첨됐다 치자고요. 평범한 우리가 큰 돈 만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루트가 복권 당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권 당첨자들의 상당수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파산합니다. 그러면 이 복권에 당첨됐다가 잘 파산하지 않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던 많은 유태인 가정들은 아이가 한 5살, 6살쯤 되니까 톰, 오늘 너한테 100불이 생기면 어떡할래? 종이에 주고 써보라 그래요. 아이가 갑자기 100불을 내가 가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10센트, 20센트짜리 뭐 보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막 나오면서 막 밤새 적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옆집 메리한테는 눈깔 사탕 만약에 1불 50센트 정도. 그다음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우리 형 마크한테는 그냥 지렁이 사탕 1개. 30센트. 거기 이제 그 아이의 위시, 소망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해가 되니까 한 500불로 올리더라고요. 그 다음 해가 되니까 1000불, 2000불, 10,000불 이런 식으로 가면서 제가 참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내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제 친구 이제 저한테는 2년 후배죠. 2년 후배인 이 유태인인 친구가 왔는데 책 한 권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종이가 계속해서 한 번에 재본된 게 아니라 여러 세월에 걸쳐서 작성된 종이가 하나에 그냥 재본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했더니 리사의 위시리스트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5살을 6살부터 얘도 적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억 불이 들어가 있습니다.
100불에서부터 시작한 게 1억 불로 돼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얘의 책 한 권에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책 한 권에 꿈. 이런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돼도 절대 파산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책에 있는 대로 쓰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요. 네. 우리가 복권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자가 됐는데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부자는 절대로 꿈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표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꿈과 목표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참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인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제가 많은 기업에서 부장님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부장님의 꿈이 뭔가요? 사장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다시 여쭤봐요. 사장 되는 건 꿈이 아니고 사장 돼서 뭘 하고 싶으신지가 꿈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 그러니까 행위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이 목표는 있는데 꿈이 없어요. 예, 우리가 꿈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꿈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혹은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목표는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꿈을 꾸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위시리스트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요. 참 재밌는 건 이 복권이 위시리스트를 만드는데 진짜 좋은 재료가 됩니다. 예. 저는 출장을 자주 다녀서 이제 KTX나 SRT를 자주 타는데요. 서울에서 만약에 부산을 간다, 서울에서 뭐 광주, 목포를 간다 이럴 때 얼마 전부터 재밌는 필기를 시작합니다. 일단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입장권이 필요해요. 그게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이에요. 왜? 내 위시리스트를 그냥 써보려고 했더니 내 양심이 허락하질 않아요. 이성이 너 뭐 하는 거냐고 자꾸 놀려요. 근데 참 신기하죠?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을 딱 사서 서울역에서 딱 앉고 그 다음에 선반 펼쳐지니까 거기다 딱 올려놨더니 내 위시리스트를 적어도 아무런 비난이 없어요. 제 양심과 이성에서. 네. 왜? 100억 당첨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어쨌든 0보다는 큰 확률이거든요. 쓰기 시작합니다. 야, 써요. 진짜 시간 잘 가요. 진짜 시간 잘 가고 별의 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더 신기한 건 내가 마저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었지 라고 하는 리스트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2시간 반 동안 부산을 가는데 진짜 왜 요즘 말 그대로 순삭. 시간이 그냥 갑니다. 자, 그게 바로 확률적으로는 바보 게임이지만 복권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나의 위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한 번쯤은 우리의 가족 식사에 이 복권을 사가지고 가보시는 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가족 식사에. 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있는 그 가족의 식탁에 가족의 명수만큼 복권을 한번 사가지고 가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꽤 많은 가정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정말 재밌는 경험들 하게 되실 거예요. 저도 한번 이걸 해봤거든요. 제 아내가 그렇게 남부 스페인에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그렇게 스쿠버 다이빙에 관련된 책들을 보는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음악과 미술 중에 뭘 좋아하는지 몰랐고, 그리고 제 어머니와 제 아버지가 그렇게 멕시코라는 나라에 가보고 싶어 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정말 이 복권 한 장으로요, 복권이 당첨된다면 어떡할 거야 엄마? 어떡할 거야 여보? 라고 하는 이 대화 속에서 내 가족과 살면서 10년, 20년, 30년, 아니 내 부모님과 살면서 50년 동안 살면서도 서로가 꺼내지 못했던 현실의 제약 요건이나 우리의 양심과 이성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눌러놨던 진짜 내 가족의 소원, 소망, 위시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